소비 습관은 우리 자신을 반영한다. 부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중요한 차이점은 부자들은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사는 반면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것들을 먼저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큰 집이나 다이아몬드, 보석, 모피 또는 요트 같은 사치품을 사들이곤 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부자처럼 비칠지 몰라도 실제로는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고 신용에 금이 갈 뿐이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부자로 지내온 사람들은 먼저 자산 부문을 구축한다. 그런 다음 자산 부문에서 수입이 창출되기 시작하면 사치품을 구입한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돈으로 사치품을 산다. 진정한 사치는 진짜 자산을 개발하고 투자한 보상으로 얻는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아내인 킴과 내가 아파트 임대료로 추가 소득을 벌었을 때 킴은 벤츠를 샀다. 킴은 벤츠를 사기 위해 따로 일을 하거나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파트 그 자체가 벤츠를 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부동산 투자의 가치가 불어나 벤츠를 사기에 충분한 추가 수입을 만들어낼 때까지 4년을 기다렸다. 그 벤츠는 아내에게 단순히 근사한 자동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자동차를 갖기 위해 그녀가 금융 지식을 활용해 보상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아내는 그동안 꾸준히 자산을 늘려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밖에 나가 새 자가용을 사거나 다른 사치품을 사들인다. 그것도 신용카드로 말이다. 삶이 지루하다는 이유로 반짝거리는 새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사치품을 사면 결국 그 물건에 실증을 내게 되기 쉽다. 신용카드 빚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시간을 들여 투자를 하고 자신의 사업을 구축하고 나면 이제 당신은 부자들의 가장 큰 비결을 배울 준비가 된 것이다. 부자들을 다른 평범한 이들과 구분해주는 비밀 말이다. 매일같이 선택하라. 선택의 힘. 선택은 사람들이 자유국가에 살고 싶어하는 주된 이유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원한다. 금전적으로 볼 때 손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부자가 될지 가난한 자가 될지 아니면 중산층이 될지 말이다. 소비 습관은 우리 자신을 반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가난한 습관을 갖고 있다. 내게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 어렸을 때부터 모노폴리 게임을 좋아했다는 것이다. 아무도 모노폴리 게임이 어린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커서도 계속 이 게임을 했다. 또 내게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설명해준 부자 아버지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오래전 어린 소년 시절에 이미 부자가 되기로 선택한 셈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이라고는 자산, 즉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밖에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크는 아버지로부터 자산 부분을 물려받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것을 선택해야 했다. 많은 부자 가문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자산을 잃는 것은 자산을 잘 보호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다. 인구의 90%는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생각해냈다. 난 돈에는 관심 없어. 난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난 아직 젊거든. 돈을 좀 벌면 그때가 돼서야 앞날 생각을 하지 뭐. 돈 문제는 내 남편, 부인이 책임지기로 했어. 이런 대꾸들의 문제점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시간으로 이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움이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배우지 않는 데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순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선택을 한다. 우리의 시간과 돈,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힘이다.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단지 나는 부자가 되기로 선택했고 매일같이 그런 선택을 할 뿐이다. 먼저 교육에 투자하라. 실제로 우리가 지닌 유일한 진짜 자산은 우리의 마음이며 마음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머리에 무엇을 넣을지 결정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골프 잡지를 읽을 수도 있으며 도자기 수업을 듣거나 재무 설계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관해 배우는데 투자하기보다 단순히 투자 상품을 구입할 뿐이다. 얼마 전 내 친구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집에 있던 전자제품을 훔쳐가고 책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우리 모두도 그 도둑과 똑같은 선택을 한다. 인구의 90%가 TV를 사지만 경제 경영 서적을 사는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기 시작하라. 집으로 가져오고 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개인 소유물도 사지 말아야 한다. 지출을 낮추고 부채를 줄이고 견고한 자산 기반을 부지런히 구축하라는 얘기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진정한 자산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평생 빚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는 일이 없게 된다. 친구는 신중하게 고르라. 협조의 힘. 나는 경제적 형편을 보고 친구를 선택하지 않는다. 실제로 내게는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버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형편없이 가난한 친구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점이다. 나는 그들의 지식을 원한다. 가끔은 돈을 가진 사람들과 친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나는 돈을 가진 친구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돈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 역시 나로부터 배운다. 경제적인 공경에 처해 있는 친구들은 돈이나 사업 또는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이 무례하거나 지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친구들로부터도 배운다. 로버트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해야 진정한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 1. 내가 직접 거기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내 직업이다. 2. 주식. 3. 채권. 4.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5. 어음이나 차용증. 6.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7. 그 외의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 당신이 좋아하는 자산을 획득하라. 로버트는 부동산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러 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부동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로버트의 조언이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을 바꿔라. 나는 부자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진리와 지혜를 배웠다.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즉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만약 상황을 바꿔야 한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인간의 삶은 두 가지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 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겪고 확인한 바다. 감정이 고조되면 지능은 떨어진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 삶은 사람들을 제멋대로 내두른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는 것을 오히려 환영한다. 상대를 탓하지 말고 상대가 문제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만일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를 바꾸려고 애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문제라는 걸 깨달으면 자기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 그래야 무언가를 배우고 더 현명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따른다. 직장은 장기적 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일 뿐이다.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만 알면 된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한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준다.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간다. 집값이 늘 오르는 것은 아니다. 중산층은 끊임없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의 주요 수입원은 임금이다. 임금이 인상되면 세금도 함께 인상된다. 임금이 늘어나면 그들의 지출 역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난다. 직장인에게 따르는 문제는 더 열심히 일할수록 정부에 내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 시대에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아이디어와 합의만으로 빈털터리에서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된다. 우리는 왜 금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다. 내가 이 분야에서 지능을 개발한 이유는 빨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금융지능을 개발한다. 나는 대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뒤처진 사람들과 함께 남겨주고 싶진 않다. 오늘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걱정 없이 살아갈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다. 한 달 이상 살 수 있는 돈을 보유한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예금 잔액이 $400 이하다. 임금이나 정부 보조가 끊기면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다.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이들은 오직 지출만을 한다. 수입을 생성하는 자산을 구입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 부채와 비용은 낮게 유지하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유하느냐다.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창출한다. 로버트 기요사키 저자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이었어요. 이건 몇 번 읽었던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나는 가난한 사람에 가깝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심한 예시를 보면 저 정도는 아니구나 그러기도 하고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즘 책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 잘 알아보고 그걸로 돈을 벌어라. 왜냐면 좋아하지 않으면 어차피 관심을 끊을 거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난 돈에는 관심이 없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제일 보면 돈에 관심이 많지 않나요? 왜냐면 진짜 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 자랑,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말 그런 걸 스스로 할 때 갑자기 확 반대 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 말도 좀 그런 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전 진짜 공감하는 게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저자가 딱히 친구를 사귈 때 얘는 가난하니까 친구 안 할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누구든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울 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점. 그걸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런 친구한테 혹시 쟤처럼은 하면 안 되겠다. 쟤처럼만 안 살면 되겠어. 뭐 이런 교훈을 주는 사람이 아니길 좀 바라는 마음도 생겼어요. 저 얼마 전에 리뷰했던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에서 가르쳐주신 식비 정하는 거 4인 가족이 일주일에 7만 원이었거든요. 그 책에서는. 저는 1인 가구인데 제가 사는 곳은 또 호주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해먹으면 여기 훨씬 싸거든요. 식재료가 싸서. 원래 좀 식비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썼는데 막 쓴다고 사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서 그래도 그 책을 읽고 그냥 딱 정하기로 했어요. 저는 50불. 몇 주 해보고 이제 좀 더 줄이던지 조금 늘리던지 하려고요. 상황에 맞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얼마나 모을 수 있냐가 중요하다. 다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분야,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게 내 지식이 될 수도 있겠죠. 꼭 뭐 주식이나 부동산일 필요는 없고 대신 좀 삶을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좀 재미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 찾아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